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보건소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남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 길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충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비교적인 충성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몸에 배어 있고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열심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엄청 강했어요. 항상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내가 그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들고, 근데 조직은 점점 번성을 해가요. 그리고 보면 나에 대한 피드백도 주변에서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내 노력의 일부만 받고 대부분 조직이 가로채가는 느낌을 받고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나 노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책을 만납니다.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이라는 걸 접하게 돼요. 펜듈럼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이나 혹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다.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믿음들이 펜듈럼이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이 펜듈럼의 문제는 그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펜듈럼은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흑인은 노예가 된다. 여성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펜듈럼입니다. 또 펜듈럼의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조정당하는지도 모른 채 조정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펜듈럼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건 당신이 아니라 회사예요. 신사임당님의 책 이제 킵고잉에서 급한 일이랑 중요한 일을 구별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급한 일은 남에게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은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요. 회사는 급한 일을 중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도록 그 구조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정작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나 자신한테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는 거죠.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그 펜듈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의 에너지가 조금씩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또 다른 이유는요. 조직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직은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인격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명하지 못합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수가 꿈이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결국에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영업회사에 들어갔어요. 영업회사다 보니까 거래처랑 접대가 잡힌 거예요. 근데 거래처 상사분께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좋은 마음에 가수 준비할 때 열심히 했던 노래를 열창을 하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목적으로 노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던 와중에 술에 취한 거래처 상사께서 무슨 이런 장소에서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부르냐 하면서 휴지까지 막 던져요. 접대는 망했죠. 망연자실한 마음에 집에 오는 길에 맥주 한 캔 사서 거실에서 처량하게 마시다 잠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들은 안 됐다 하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인물한테 공감도 하죠. 그런데 조직은 말이 다릅니다. 다음 날에 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너 어떻게 했길래 이런 메일이 오고 가는 거냐, 이건 인사고과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등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좌절했던 꿈이나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는 공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어려운 시국에 퇴사 장려 영상을 만들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조직에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거나 내 최상의 모습을 꿈꾸는 방식의 사고방식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니까 나도 조직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조직 자체를 이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은 실체나 인격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면접을 하나 봤는데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 조직을 이용할 겁니다. 마케팅이랑 고객 관리 업무가 중심인 회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무와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할 겁니다. 회사 관계자가 보고 있지 않겠죠? 조직이 시간과 노동력을 저에게서 가져가는 대신에 전 다음 3가지를 조직으로부터 빼앗을 겁니다. 첫째는 당연히 돈이죠.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다시 저를 위해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마련할 거예요. 두 번째는 마케팅 관련해서 컴퓨터 툴 사용법이랑 고객 관련 실무를 배울 겁니다. 그것을 조직으로부터 빼앗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건 제가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배워요. 세 번째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익히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밖에 나가서 실험해 볼 만하다 싶으면 손절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저한테는 경력 한 줄이 쌓였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에서 이런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한 줄이 쌓였다는 거. 실험을 해보다가 실패하면 다시 다른 조직에 들어가도 플러스죠. 김미경님의 책 리부트에서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형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저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그 책에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될 5가지 덕목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만의 코어 컨텐츠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은 재밌는 것이라면 그게 코어 컨텐츠예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5년 이상 정도 하면 그것이 나만의 개성이 덮여져서 나만의 코어 컨텐츠로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에요.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또 기초적인 마케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래요.
한 분야에서 코어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재정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수입의 30%를 계속 미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공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정말 공감되는 영역이었는데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하게 되면 일감이 끊긴다.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자신에게 일을 들어올 수 있는 관계망을 끊임없이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자신의 꿈을 끊임없이 서포트하려면 돈 관리에 영리해져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김미영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꿈은 생계 위에 선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계, 자신의 삶이 기반이 돼야지 그 위에 꿈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돈 관리 그리고 자신의 생계, 먹고 사는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벌고 인정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이익을 굳이 조직이나 남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조직에서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사회에 처음을 준비하는 단계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황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조직이 필요하면 이용하고 빼먹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댓글로 조언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당신 책 4권을 엿봤습니다.